올해 대학생이 된 정원정 씨.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을 나이죠. 어떤 색깔을 바를까, 무슨 모양을 붙일까 예뻐질 생각에 한껏 들떠 있는데요. 이제 톤을 찾아야 되니까 이런 톤으로 하셔도 좀 연하게 나와요. 그라데이션은 말 그대로 끝에만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색깔은 뭐 어차피 이런 애들은 다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올 거거든요. 손톱을 다듬고 꾸미는 일은 20대 또래 여성들에게는 아주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원정 씨에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원래 손 많이 숨기고 다녔는데 이제 막 정리하고 깔끔해지고 기분 전환도 되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좀 자랑도 하고 싶어요. 그녀의 손에는 어떤 과거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손톱 모양이 일그러질 만큼 손가락과 손톱 주변 가득 퍼져 있었던 사마귀. 일단 보기도 흉하고 보여주기는 싫고 또 치료는 하고 싶은데 치료하는 것도 아프고 이래서 막 밴드로 붙이고도 다니고 손톱깎이로 살을 깎아낸 적도 있고 그랬었어. 손과 발, 얼굴, 심지어 입술에 이르기까지 부위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사마귀로 인한 스트레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긁고 더 간지러워지고 또 이런 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잠을 설칠 정도로 옮을까봐 계속 손을 숨기고 다니고 안 좋게 보는 거죠. 손에 여러 흉터도 많고. 난치성 사마귀. 흉터와 재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치료할 수는 없을까요? 그 이후로는 괜찮죠. 난치성 사마귀로 인한 스트레스, 한방 면역 치료로 해결합니다. 한방 피부과 전문의 신상호 원장. 어느덧 손톱 관리를 끝낸 원정 씨. 아주 만족스러운 얼굴인데요. 기분 전환도 되고 예뻐진 거 보니까 좀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일샵을 나와 원정 씨가 찾은 곳은 인근에 있는 한의원. 원정 씨는 작년 11월부터 이 병원에서 사마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3살 때부터 손과 발에 생긴 사마귀로 고통 속에서 지낸 정원정 씨. 지난 6년간 사마귀 치료를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냉동 치료와 레이저 치료는 물론 지난해에는 사마귀 조직을 제거한 자리에 피부 이식까지 받았는데요. 치료 후 남은 건 몸과 마음의 상처뿐이었습니다. 여기 부분인데 이식할 때 아프지 않았어요? 이거 손톱 밑에 살을 다 깎아내니까 너무 아팠는데 다시 재발을 해가지고 아픈데 낫지도 않고 해서 좀 힘들었어요. 냉동 치료랑 레이저랑 주사요법이랑 이런 거 해봤는데 저는 이상하게 손가락 사이로 번지고 더 커지고 또 치료할 때는 아프고 이래서 그래도 낫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마지막 희망을 안고 찾은 한의원. 신상호 원장은 사마귀의 병명부터 확인했습니다. 문진을 통해 환자의 몸 상태를 확인한 후 진맥에 들어간 신상호 원장.
내원 당시 그녀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정원정님은 한 13살쯤에 생긴 사마귀로 내원하셨는데 양손에 사마귀가 좀 퍼져 있는 상태셨고 사마귀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손톱이 좀 크게 훼손된 상태셨습니다. 또 발에도 양쪽으로 사마귀가 있으신 상태로 오셨는데요. 이분은 피부 면역도 약하긴 하시지만 비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메스껍다든가 소화불량이 있다든가 또 때로는 두통도 좀 자주 있으시고 그 증상들을 함께 좀 치료하기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특히 이제 위장이 안 좋으면은 이 사마귀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집중적인 케어를 했습니다. 이후에 좀 장기간 치료를 하셨고 현재는 사마귀가 모두 소실되셨고요. 현재는 완치 상태로 잘 유지되고 계십니다. 손가락과 손톱 주변에 자라난 사마귀. 손톱을 파고들어 모양까지 변형시켰는데요.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에도 사마귀가 퍼져 있었습니다. 정원정 씨의 몸에는 왜 이런 사마귀가 생긴 걸까요? 우리가 흔히 손이나 발에 각질 덩어리 형태로 생기는 그런 사마귀들을 보통 사마귀, 심상성 사마귀라고 하고요. 또 발바닥이나 손바닥에 생기는 사마귀가 있습니다. 이런 사마귀들을 수장 족저 사마귀라고 합니다. 모든 사마귀의 원인은 바이러스입니다. 특히 심상성 사마귀, 편평 사마귀, 수장 족저 사마귀 원인은 HPV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원인인데요. 아무래도 인체 면역력이 약할 때, 피부 면역이 많이 떨어졌을 때 발병이 쉽게 되고요. 우리 환자분께서도 몸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고 면역이 저하된 상태셨기 때문에 자연 치유가 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증상이 유지되셨던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피부 질환인 사마귀는 신체 어느 부위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어 몸 여러 곳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사마귀는 바이러스성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피부 접촉에서 전염이 됩니다. 따라서 노출되어 있는 부위가 가장 잘 생기고요. 대표적으로 손, 발, 얼굴에 잘 생기지만 또 몸 어디든지 다 생길 수가 있고 때로는 점막 부위, 입술 부위라든가 입안이라든가 이제 드물지만 그런 부위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이 많이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면역은 점점 떨어지고 또 이로 인한 결과로 바이러스성 질환들, 사마귀와 같은 질환들이 좀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각종 매체나 또 이제 우리 현장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사마귀 환자들이 좀 매년 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귀 질환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김유림 씨와 박수기 씨 모녀는 5년 전 이곳에서 사마귀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림 씨는 손톱과 발톱, 발바닥에 난 심삼성 사마귀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너무 아파서 일단은 2주마다 가니까 받고 나면 한 5일간은 아파요. 그리고 발바닥도 냉동실하니까 못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일주일 지나면 좀 걸을만 해지면 이제 일주일 뒤에 병원을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일주일이 우울했어. 짜증도 내고 울기도 많이 울고 성격이 뭐랄까 조금 소심해지고 그때 대학생 때였는데 정말 많이 힘들어했죠. 그때. 그나마 발은 숨길 수 있지만 손에 난 사마귀는 일상생활까지 어렵게 했습니다. 결국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는 유림 씨.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피부 질환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좀 창피해서 이제 사마귀가 없는 손가락으로만 뭐 일상생활을 거의 했었고요. 그리고 막 이게 바이러스란 얘기를 저도 들었으니까 혹시나 제 손을 잡았다가 친구나 뭐 이렇게 가족들한테 옮을까봐 계속 손을 숨기고 다니고 아무도 신경 안 써도 제 스스로가 소심해져서 막 숨기고 다녔던 거,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피부과에서 흔히 하는 냉동 치료를 4회나 받았지만 늘 제자리 걸음. 오랜 시행착오 끝에 선택한 것은 한의원이었습니다. 한방 치료에서는 한약으로 면역을 키우는데요. 손과 발의 침 치료와 약침 치료도 병행합니다. 말초 순환장애가 사마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피부 면역이 떨어졌을 때 전염에서 감염되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른 이제 어떤 부분이 약한지 변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환자의 개인 상태에 맞는 면역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약을 처방하게 되고요. 사막이란 것은 일종의 혹입니다. 이 혹이라는 것은 한약에서 어혈이라든가 습담이라든가 그런 어떤 노폐물과 같은 것들이 피부에 누적된 걸로 보기 때문에 어혈과 습담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치료를 같이 병행합니다. 또한 이제 피부에 도드라져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약침, 침치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마귀 부위를 적절하게 자극을 해주면 좀 더 빨리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트레스니까. 사마귀의 한방 치료 효과는 환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김유림 씨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내원 초기, 왼손 엄지와 오른손 손톱 주변 심상성 사마귀, 발바닥 사마귀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치료 2개월째 사마귀가 오히려 커지더니 3개월이 경과하자 사마귀들이 점점 작아지고 소실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가 끝난 이후 유림 씨의 손가락은 사마귀가 생기기 이전의 모습으로 모두 회복됐는데요. 발바닥에는 희미하게 냉동치료 흉터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유림 씨는 치료 종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발 없이 깨끗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족구병이라든가 홍역, 수두 이런 피부 질환들은 바이러스에 의한 우리 면역체계의 어떤 반응에 의해서 피부가 붉어지거나 어떤 격렬한 반응들이 좀 수반이 되는데 사마귀는 그런 증상이 없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면역을 강화하고 면역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침을 놓고 약침을 쓰고 한약을 투여하다 보면 이 사마귀가 어느 순간 이제 반응을 하면서 사마귀가 커지거나 붉어지거나 혹은 조금 더 퍼지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면역 반응이라 하고 이런 반응을 거친 후에 사마귀가 빠르게 소실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림 씨의 어머니도 내원 당시 사마귀가 발병해 있었는데요. 딸의 치료 과정을 지켜본 박수기 씨의 선택 역시 한방 치료였습니다. 왼쪽 2번째 손가락과 팔꿈치에 생긴 작은 사마귀 2개가 사라지지 않고 재발해 속을 썩였습니다. 저는 몇 개 안 되니까 레이저를 했는데 또 몇 개월 안 돼서 또 올라오고 저는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딸 치료한다고 알아보고 보면서 이제 이런 데도 있구나 하고 저도 치료를 시작했었죠. 고통이 적은 거, 냉동 치료보다는 고통이 진짜 적은 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고통 없고 흉 없고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박수기 씨의 경우 한약 처방을 통해 3개월 만에 완치가 됐는데요. 사마귀의 근본 원인이 되는 면역력을 높여 얻은 결과입니다. 사마귀 바이러스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위에 있는 사마귀만 치료해서는 이게 치료가 잘 될 수가 없고 또 어느 순간에 보면은 안 보이던 곳에 잠복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발현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보이는 사마귀,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들까지 다 치료를 하려면은 반드시 몸 전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 약물 치료, 한약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 보이는 부위에만 침을 맞는다든가 약침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바깥 치료만 했을 때는 이게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속 치료까지 병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마귀는 어른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도 자주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올해 6살 민호. 작년 겨울 온몸에 물사마귀가 퍼져서 고생했는데요. 2개월간의 한방치료 끝에 민호는 완치됐지만 지난 5월 동생 민철이의 몸에 물사마귀가 나타났습니다. 형에게 옮은 겁니다.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 낫고 다시 발견되니까 이제 큰아이한테 조금 남아있던 게 옮았는지 아니면 이제 목욕탕에 가고 이러면 그러다가 이제 접촉하면서 생긴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 확신은 없지만 이제 큰아이가 먼저 했으니까 그 아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물사마귀는 몰루스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질환인데요. 주로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얼굴이나 팔, 다리 등 노출 부위에 생기는 것이 특징인데요. 마지막 한계까지 잘 치료해야 재발이 없고 전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몸에 물 사마귀가 있는 경우 강한 자극은 삼가는 게 좋은데요. 자칫 긁어서 사마귀가 터지기라도 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보습도 제공해야 하는데요. 시간에 맞춰 약을 챙겨 먹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철이는 형 민호에 이어 지난 10월부터 한약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정도까지는 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하나 두 개씩 없어지는 게 보였는데 한 달 먹으니까 진짜 정말 감쪽같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뭐 남은 것도 없이. 그래서 저는 효과는 좋았다고 생각하고, 둘째는 아직 조금 어리다 보니까 쓴맛을 이겨내지는 못하는데 치료를 해야 되니까 억지로 어떻게든 먹이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한의원에 들러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데요. 다행히 민철이의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 물사마귀 치료에는 면역력 강화가 중요한 만큼 피부 면역과 소화기 면역 강화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그 형이 이제 물사마귀가 다 나을 때쯤에 옮은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턱에도 사마귀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몸통에 좀 많이 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금에도 번져 있고 또 몇 개는 가렵기도 하고, 그런 상태로 피부 면역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한약을 처방을 하고, 또 물사마귀가 나으려면 아기들은 비위가 좀 좋아져야 됩니다. 비위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치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나이와 성별,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발병하는 난치성 사마귀. 신상호 원장과 함께 사마귀 한방 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네, 병변 표면이 두꺼운 혹은 노랗고 하얀 각질들이 두툼하게 쌓였다면 티눈을 의심할 수 있지만, 표면에서 까만 점들이 보인다면 그것은 사마귀가 만든 혈관이기 때문에 사마귀로 진단됩니다. 또 눌렀을 때 아프다면 티눈일 가능성이 높고요. 꼬집을 때 아픈 증상이 더 있다면 사마귀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과 발에 좀 마찰이 많은 곳, 툭 튀어나온 곳이 생겼다면 티눈일 가능성이 더 높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여기저기 퍼져 있다면 사마귀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한방 피부과에서 사마귀 치료하는 방법은 사마귀를 물리적으로 뜯어내거나 제거하거나 이제 그런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흉터가 남거나 하진 않습니다. 치료를 하다 보면 사마귀 상태가 변합니다. 뭐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말랑해지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이 조직이 피부로부터 점점 분리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흉터가 없고요. 또 이제 사라지고 나면은 소실되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지문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완치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재발률 또한 그렇게 높지가 않고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톱과 발톱 근처에 생긴 사마귀들이 커지다 보면은 손톱이 파괴되고 변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회복이 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한방 치료는 일단 어떤 손톱, 발톱 뿌리를 건드리거나 하는 그런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사마귀가 낫고 나면 100% 완전히 회복이 되고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사마귀 치료 방법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치료들은 뭐 손을 씻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뭐 발을 씻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 뭐 걷거나 이제 뛰거나 이제 운동 같은 것들이 좀 며칠간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치료는 일단 피부에 뭐 별다른 그런 큰 흉터를 남기거나 상처를 남기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술을 하시고 뭐 당일에도 뭐 샤워, 목욕 다 가능하시고, 뭐 운동을 한다든가 뭐 뛰어논다든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마귀는 증상과 부위에 따라 종류가 다양한데요. 여러 가지 사마귀가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수 씨의 팔과 손에는 100개가 넘는 편평 사마귀가 퍼져 있습니다. 편평 사마귀의 경우 긁거나 긁히면 쉽게 퍼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평소 생활 습관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편평 사마귀는 가려움이 뭐 특징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간혹 가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으로 긁거나 하다 보면은 긁은 자리를 따라서 사마귀가 일렬로 번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편평 사마귀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또 물사마귀에서도 이렇게 이제 긁을 경우에 물사마귀가 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을 자가 접종이라고 합니다. 손가락 끝부분에는 심상성 사마귀, 손바닥 사마귀도 번져 있습니다. 처음 손에 생겼던 편평 사마귀의 경우 레이저 치료를 시도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거죠. 손에 여러 흉터도 많고 볼록볼록 많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레이저 치료는 이게 흉터도 많이 생기고 많이 아프기도 해서 그래서 괜찮다고 해서 냉동 치료를 했는데 냉동 치료도 똑같이 아프기만 하고 이제 별로 성과가 안 보이다 보니까 그 뒤로는 치료 자체를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환자분은 지금 편평 사마귀, 그 다음에 심상성 사마귀, 또 이제 손발바닥 사마귀까지 3가지 종류의 사마귀를 모두 갖고 계시거든요. 지금 자연 치유가 안 되고 있는 것은 피부 면역이 많이 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좀 챙겨 드시기 어려우시고 좀 수면도 부족하셔서 전반적인 체력 관리, 그 다음에 피부 면역이 좋아질 수 있는 한약을 저희가 처방해 드리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셔가지고 피부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약침을 계속 꾸준히 맞고 계십니다. 면역 약침으로 편평 사마귀를 치료하는데요. 바이러스가 이제 피부에 감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그런 약물들을 쓰는 게 좋습니다. 편평 사마귀는 굉장히 작고 말랑말랑해서 직접 주입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입을 하면 사마귀가 직접적으로 작아지는 효과도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역 반응 유도에도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원하셔가지고 시술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편평 사마귀는 형태에 따라 침으로 직접 제거하기도 하지만 김성수 씨의 경우 면역 약침과 한약 처방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방 치료를 통해 편평 사마귀를 치료할 경우 통증이 거의 없어 일상생활에 용이하고 치료 후 흉터도 남지 않습니다. 유병 기간 5년 이내의 경우 편평 사마귀는 86.8%, 손발 사마귀는 86.4%의 완치율을 보였습니다. 그 사마귀가 저희가 어떤 물리적 제거 방법보다는 실제로 이제 사마귀가 점점 작아지게 하면서 스스로 사라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흉터는 뭐 남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해보면 특히 유병 기간이 짧은 유병 기간 한 5년 정도 이내 환자분들은 한 10명 정도 오시면은 그 중에서 한 8분, 9분 정도는 거의 완치에 이르시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흉터나 재발에 대한 걱정이 많이 없기 때문에 치료받으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올해 27살 안종훈 씨. 잡티 하나 없는 깨끗한 피부가 인상적입니다. 안종경 씨도 깔끔한 외모를 자랑하는데요. 형제는 사실 사마귀 질환으로 긴 시간 소가리를 해왔습니다. 특히 얼굴과 손가락에 난 사마귀는 감추고 싶은 컴플렉스였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중학교 때부터 좀 사마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군대 가가지고 더 전염이 좀 되어서 좀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금융업을 종사하다 보면은 이제 고객을 마주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고객님들께서 제 외관을 볼 때 이렇게 사마귀들이 퍼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부끄럽다거나 이렇게 서류를 전달하거나 이렇게 서류 작성을 하는 거를 알려드리고 할 때 노출이 되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이렇게 움츠려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고심 끝에 선택한 것은 한방 치료. 그 결과 오랫동안 괴롭히던 사마귀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종훈 씨의 경우 얼굴 여기저기, 오른쪽 팔뚝, 왼쪽 손가락에 난 사마귀로 고통을 겪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종경 씨에게도 사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동생에게 옮은 겁니다. 안종훈님은 중학교 때 처음 사마귀가 생기셨습니다.
그게 한 8년 정도 경과되셨다 하더라고요. 안종경님 같은 경우에는 발병한 지가 한 2년 된 상태이시긴 한데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이제 피곤하시고 스트레스도 많고 이제 면역이 떨어지면서 사마귀가 이제 뭐 얼굴, 그다음에 몸 여기저기에 좀 많이 퍼진 상태로 오셨습니다. 치료는 동생분 같은 경우에는 한 2개월 정도 치료를 하셨고요. 형 같은 경우는 한 4개월 정도 치료하셨는데 두 분 다 다행히 완치되셨고 현재까지도 재발 없이 잘 유지되고 계십니다. 사마귀가 완치된 후 찾아온 생활의 변화. 매사 주눅 들고 자신감이 결여돼 소극적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변했다는데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예전의 환한 미소를 되찾은 겁니다. 사소한 거에 신경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불편한 게 많고, 그리고 이게 또 전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친구 만날 때도 이게 옮을까 이런 걱정이 좀 많은데 완치되고 나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좋았어요. 제 직업이 고객을 만나고 사람을 많이 이렇게 마주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접촉했을 때 혹시나 사마귀가 이렇게 보여질까봐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마귀 치료를 하고 나서 사람을 만날 때 되게 자신감도 넘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니까 일상생활이 되게 즐겁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꼭 추천드립니다. 사마귀도 처음엔 굉장히 가볍게 지나갑니다. 그 얼굴에 좁쌀 여드름인 줄 알았는데 얼굴 전체로 사마귀가 퍼지는 경우도 있고, 또 발에 작은 티 있는 줄 알았는데 발 여기저기 발바닥 사마귀가 퍼지기도 하고요. 또 손에 있던 작은 사마귀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반에 좀 잘 발견을 하셔가지고 또 의심이 될 때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하셔서 고운 손발, 예쁜 피부 항상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점차 커지고 번져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난치성 사마귀. 한방 면역 치료를 통해 긴 고통에서 벗어나 보시는 건 어떨까요? 눈부시게 밝고 화창한 아침. 내 눈에 비친 세상은 어둡고 침침하기만 하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깝깝하고 좀 짜증이 났었어요. 솔직히 안 보여서. 가끔은 모래를 끼얹은 것처럼 눈이 쓰리고 아프더라고요. 눈이 침침하고 눈이 가려우니까는 일하는데 엄청 불편해요.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중년층이 늘어나면서 눈의 노화 속도는 한층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이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는 고통. 노안과 백내장을 개선하고 밝은 세상을 되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과 전문의들과 노안과 백내장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올해 51세인 이미영 씨. 최근 들어 눈이 침침하고 시야가 흐려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현재의 건강 상태와 눈의 불편 정도를 사전에 확인하는데요. 먼 거리보다 가까이 있는 글씨를 보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미영 씨. 한 40대 후반부터 눈이 어느 날부터 좀 침침하다 싶더니 가끔은 정말 많이 안 보일 때도 있고, 가끔은 모래를 끼얹은 것처럼 눈이 쓰리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 약도 사서 넣어보기도 하고 나름 눈을 좀 쉬어보기도 했는데 갈수록 더 심하고 나빠지더라고요. 잘 보이지 않다 보니 간단한 글을 읽고 쓰는 것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루에 수도 없이 울리는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도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닌데요. 눈물약을 넣는 것은 일상이 된 지 오래. 이미영 씨의 눈 상태는 어떨까요? 요거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는데요. 흐려 보이시고요. 네. 반대쪽 갈아주십시오. 요거 보이십니까?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시고요. 안 보이시고요. 시력 검사 결과 근거리 시력은 0.1 정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안이 온 걸까요?
노화는 노화로 인해 우리 눈 속의 수정체가 탄력성이 떨어져서 수정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인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근거리에 있는 사물이나 글자가 잘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까이 있는 글자가 깨져 보이고 겹쳐 보여서 잘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은 주로 40대 후반, 50대가 되면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확한 노안 및 시력 저하 원인을 찾기 위해선 특수 장비를 갖추고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눈의 굴절력으로 근시, 난시, 원시 정도뿐 아니라 안구 단층 촬영을 통해 노인성 질환 유무도 확인합니다. 그중 백내장은 노안과 함께 중년에서 가장 흔히 겪는 눈의 노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정밀 검사 결과 이미영 씨의 경우 렌즈 역할을 하는 눈의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되어 있었습니다. 노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안구 질환은 대표적으로 노안과 백내장이 있고 그 외에 안구 건조증, 녹내장, 노인성 황반 변성 같은 질환이 나이가 들면서 그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내장은 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에 더해 혼탁이 동반되어 진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미영 씨의 경우는 근거리도 잘 안 보이지만 원거리 시력도 이전과 같지 않다고 해서 검사해본 결과 노안과 백내장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노안과 백내장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일반적으로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노안도 교정하고 백내장도 수술하는 노안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에 노화가 오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특히나 자외선은 노화의 주 원인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경우 더욱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 함안에서 농사를 짓는 김현희 씨. 따가운 햇빛 아래서 장시간 일을 하다 보니 불편함이 더해져 생활에 지장이 많아졌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수시로 눈을 비비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는데요. 아이고 눈이 침침하이 흐릿하이 자꾸 눈에 손이 가요. 손이 가 일하다가도 자꾸 손이 가니까 더 눈이 침침하고 한 번씩 가다가 또 우리 천장 하늘 쳐다보고 일이 제대로 안 돼요. 내 눈 침침하이 이렇게 손이 자꾸 나중에 저녁에 되면 이 눈이 충혈이 돼가지고 눈이 벌게 이래요. 오랜 시간 시력의 불편함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김현희 씨. 예전의 건강한 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노안과 백내장이 함께 진행된 경우 눈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더욱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초점 백내장 수술로 백내장 치료와 시력을 교정하게 되는데요. 눈 속에 삽입될 인공 수정체의 정확한 도수 산출을 위해 다각적인 안구 생체 계측 검사를 통해 수정체의 두께를 측정하고 안구 전체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다초점 인공 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수술의 다른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끝나더라도 잘못 계산된 인공 수정체 도수가 눈 속에 삽입되게 되면 마치 제 눈에 맞지 않는 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는 것과 같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다초점 인공 수정체 도수를 결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기 다른 안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수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다음 날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현희 씨. 초조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엄청 떨리네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수술인데 많이 긴장되네요. 근데 일상생활에 수술하고 났으면 잘 될 기로 기대를 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레이저 다초점 백내장 수술은 기존의 칼날로 수정체를 절개하는 것과 달리 레이저를 이용하는데요. 레이저 절개술로 합병증 발생 빈도가 낮을 뿐 아니라 수술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다초점 백내장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정체 전낭 운행절개술이라고 해서 수정체 중심에 운행으로 동그랗게 운행절개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삽입되는 인공수정체가 정확하게 중심을 잘 맞추고 그 결과로 초점이 잘 맞고 다시 그 결과로 시력이 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과정을 수술자의 손에 의존해서 주로 시행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를 도입해서 이 과정을 보다 깔끔하게 중심에 정확하게 동그랗게 잘 만들어서 수술 성공률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동반되어 있는 난시도 잘 교정할 수 있는 훌륭한 시술법입니다. 레이저 다초점 백내장 수술은 마이크롬 단위까지 세밀하게 측정해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2mm 정도의 미세 절개창을 통해 수정체당에서 혼탁해진 수정체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그 기능을 대체하는 인공 수정체를 정확히 중심에 삽입한 후 위치를 바로 잡아주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지금 막 수술 잘 끝났는데 이 수술은 환자분의 노안과 백내장을 교정하기 위한 노안 다초점 수술이었습니다. 환자 협조 상태가 아주 좋아서 수술은 무난하게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술 결과도 아주 좋으리라고 기대합니다만 며칠 더 지켜보면은 결과가 좋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이 긴장했을 김현희 씨. 수술 전보다 한결 편안해진 얼굴입니다. 처음에 많이 떨리고 겁도 났는데 지금은 후련하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되고 수술하고 나니 많이 아플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아프지도 않네요. 약간 뻐근한 느낌이 약간 있고 멀리도 가까이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대감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 3일 후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김현희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건조감이 좀 오곤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약을 좀 넣고 또 다른 치료를 조금 더 하면 다시 원래대로 다 보게 되고 근거리도 또 잘 보고 건조감도 없어지고 점점 생활이 편해질 겁니다. 검사 결과 눈의 시력도 확연하게 좋아졌고 뿌옇게 흐려졌던 수정체가 깨끗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뿌이 눈에 끼인 것 같는데 지금 깨끗해요. 안경 끼고도 일할 수도 없고 안경 안 끼면 안 보이고 근데 지금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안경 안 끼도 평소에 생활하는데 참 편해요. 멀리도 잘 보이고 가까이 폰도 잘 보이고 글씨도 잘 보이고 너무 좋아요. 흔히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백내장. 하지만 요즘은 그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50대 직장인 윤미경 씨. 외근이 잦아 하루 평균 3시간 이상은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사무실에서는 서류 업무도 많다 보니 누구보다 자신하던 눈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왔습니다. 노안이 찾아오면서 가까운 거리는 물론 멀리 보는 시력까지 침침해졌다는데요. 눈이 앞이 선명하지가 않으니까 제가 신경을 써서 보려니까 눈이 조금 많이 뻑뻑하고 불편하고 더군다나 날씨가 조금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은 많이 불편하고 많이 조심스럽고. 윤미경 씨는 어떤 방법으로 시력을 되찾았을까요? 지난 9월 병원을 찾은 미경 씨는 백내장뿐만 아니라 망막 질환까지 발견돼 망막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광각 안저 촬영을 통해 전체 망막의 200도 범위까지 한 장의 이미지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망막 중심부터 주변부까지 확인한 결과 양안 다초점 수술은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초점으로만 진행하기에는 시력의 불편함이 커서 반대쪽은 다초점을 진행해 시력을 개선하려 합니다. 이분의 경우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오른쪽 눈을 검사해 보니까 망막 분지 정맥 폐쇄라는 망막 질환이 동반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즉 백내장과 망막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욕심을 내어서 근거리도 잘 보고 원거리도 잘 보고자 다초점 수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초점 수술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왼쪽 눈은 망막이 정상이고 백내장만 있기 때문에 다초점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해서 근거리 시력을 올려주며 오른쪽 눈, 왼쪽 눈이 상호 보완 작용을 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망막 질환은 실명에 이를 만큼 위험한 질환이지만 초기에는 자가 증상이 거의 없어 그 위험성에 비해 조기 진단율이 낮기 때문에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망막 질환이 갖는 시력 저하 유무와 시신경 결손 유무 확인을 위한 검사를 통해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윤미경 씨 사례와 같이 망막 및 시신경 질환으로 다초점 백내장 수술이 불가한 경우에 단초점 백내장 수술이 진행되게 되고 근거리 시력을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반대쪽 눈의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예전에 단초점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고 근거리 시력을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검사 후 반대쪽 눈을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양쪽에 다른 인공수정체를 삽입함으로써 불안감을 호소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연구에서 양안의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 것과 만족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평소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오랜 시간 사용하는 미경 씨.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글자나 사물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아 돋보기나 안경 없이는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수술 이후 밝은 세상을 되찾으면서 근거리 작업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잃어버렸던 밝은 미소를 되찾은 겁니다. 제가 평소에 운전과 드라이브를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모든 게 이제 밝아지고 시야가 또렷하게 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일의 능률이 오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소에는 잘 안 보여서 인상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그래 인상을 쓰나 하는데 수술을 하고부터 인상이 펴지니까 사람들이 온화한 미소가 보인다 하니까 너무 자신감이 생겨서 듣는 저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몸의 구화를 차지하며 인체의 창이라 불리는 눈. 그만큼 본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일인데요. 중년의 눈을 위협하는 안구 질환. 백내장 수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현재 시행하는 백내장 수술은 다음날 일상적인 활동을 전제로 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보통 수술 후 다음날부터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근거리 활동이 좀 많다든지 혹은 집중해서 보는 일이 많을 때는 그 눈에 피로도가 생기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그런 활동 후에는 좀 시력의 질이 못하다든지 보이는 것이 좀 흐리다든지 그런 느낌들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증상들이고 보통 수술 후에는 일상적인 생활은 다음 날부터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질문하실 때 백내장과 녹내장이란 질병을 비슷하게 생각하시고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좀 완전히 다른 질병입니다. 백내장은 우리가 눈 앞쪽에 있는 수정체가 노화가 일어나면서 기본적인 시력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노화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수술로서 그 질병을 치료하게 되고 완치가 되게 됩니다. 녹내장은 눈 안쪽에 있는 시신경이 좋지 못해서 시신경이 약해지거나 손상이 생겨서 어떤 시야의 감소, 눈 기능상의 변화가 생긴다든지 하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백내장과는 다른 질병이고 약물로 치료한다든지 혹은 좀 진행한 녹내장의 경우에는 수술로서 치료를 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수술 다음 날부터 바로 쨍하게 잘 보일 걸로 기대를 하시고 수술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환자분들마다의 가지고 있는 교정 시력도 다르고 백내장의 정도라든지 환자분들의 연세, 나이에 따라서도 어떤 교정 시력이나 최대 교정 시력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술 후에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안과 진료를 받으시면은 어느 정도의 우리가 목표된 최대 교정 시력, 목표 시력까지 도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 수술하고 나서 무거운 걸 들지 말라고 한다든지
또 세수를 하거나 할 때도 엎드리지 말라고 한다든지 절대 손을 대지 말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요즘 같은 이제 기구가 발달하고 기술이 좋아진 백내장 수술에서는 특별히 그런 것까지 요구하진 않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손을 대거나 비비시거나 옆으로 잘 때 또 혹은 자면서 엎드려 주무시거나 하는 것들을 조금 피하시면 좋고 수술 후 일주일 정도까지는 세안이나 샤워할 때는 좀 피해 주시면 좋고 수술 후 한 달까지는 목욕탕이나 염색이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술, 담배는 하시진 않으시겠지만 초기 한 달 정도는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 정기적인 우리 병원 검진이라든지 안약 사용을 통해서 목표 시력까지 꾸준히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술 초기 정기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난 7월 백내장 수술을 받은 차상임 씨는 한 달에 한 번 정기 검진을 받고 있는데요. 수술 후 정밀 검사를 통해 시력 경과와 안구 상태로 관찰합니다. 안압은 이제 측정이 잘 되었습니다. 11, 12로 정상 범위에 있습니다. 정기 검진을 하는 이유는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건조증이 좋아지고 있는지, 그 외 특이한 변화, 즉 충혈이나 미묘한 시력 변화 등이 나타나는지 확인해서 만약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건조증이 약간 나타나서 안구 건조증 약을 넣고 있고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력도 잘 유지되고 있어서 별다른 특이점이 없음을 확인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차상임 씨는 수술 이후 오른쪽 왼쪽 교정 시력이 1.0으로 청춘의 눈을 되찾았는데요. 백내장 수술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고통을 극복하고 밝은 세상을 맞이한 차상임 씨. 그녀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글씨가 뭐 잔잔한 글씨를 보려면은 깝깝하고 좀 짜증이 났었어요. 솔직히 안 보여서. 예전 시력은 0.1, 0.2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1.0, 양쪽 다 1.0이고요. 안약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지금 넣고 있고요. 이제 눈이 좀 시원해졌습니다. 많이 맑아 보이고 모든 게 이제 좀 산뜻하게 보인다고 할까나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해야죠. 주기적으로 이제 검사 받으러 나와야 되고. 백내장 수술 이후 또 하나 신경 써야 할 것은 안구 건조증에 대한 사후 관리입니다. 지난 7월 노안과 백내장이 발견돼 수술을 받은 이태원 씨. 노안 백내장 수술 후 시력은 개선됐지만 일시적인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수술을 받게 됐는데 원래 그 전에 이제 고도근시도 심했고 근시, 난시에 노안기에 또 백내장기까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수술을 권유받았고 수술하고 나니 일단 어쨌든 사물이 보이고 어쨌든 한 40년 가까이 만에 처음 안경을 벗었으니까 너무 좋기는 한데 수술 후에 약간 이제 건조함이나 눈에 약간의 뻑뻑거림 그리고 약간의 이물감이 있어서 이런 관리 케어 프로그램을 추천을 받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지나치게 증발해 생기는 질환인데요. 눈에 시리머를 끼워 눈물량을 측정합니다. 검사 결과 눈물량은 오른쪽 5mm, 왼쪽은 4mm로 정상 분비량 10mm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까맣게 보이는 점이 눈물막이 깨진 자리고요. 이게 보통 깨질 때 한 10초 정도는 버티면서 깨져야 되는데 환자분은 한 5초 정도 지나면 바로 이게 날아갑니다. 눈물막이 불안정해지니까 마치 물올르기 진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눈물막은 이제 시력 자체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시력의 선명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요.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그 순간에 맑게 보이는 정도가 눈물막이 불안정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 되겠죠. 그래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그 시간을 길게 해주는 게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기름층을 분비하는 마이봄샘에 이상이 생겨 눈물이 빨리 마르는 것이 문제인데요. 안구 건조증 레이저 치료를 통해 막힌 눈물샘에서
비정상적인 모세혈관을 파괴하고 새로운 눈물 조직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이후 변형된 노폐물 제거를 위한 눈꺼풀 압출을 진행하는데요. 노폐물로 막혀있는 마이봄샘에서 분비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할수록 색이 탁하고 치약 형태의 딱딱한 분비물이 확인됩니다. 반복적인 치료를 통해 맑고 투명한 정상 분비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시력의 선명도 역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에는 이제 이런 좀 어른어른 그림이라든지 또 눈이 굉장히 뻑뻑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덜해지고 빛 번짐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좋아지고 또 보다 선명하게 보이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신체 부위 중 가장 빠르게 노화가 시작되는 눈. 노안을 자연의 현상으로 방치하면 자칫 무서운 안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눈 건강 관리로 밝은 세상을 그려나가시길 기대합니다. 노안이 오고 백내장이 와서 눈이 침침하고 스마트폰이나 신문을 보기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들이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생기는 거겠지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들러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면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 막상 수술을 하려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검사 장비나 수술 장비가 잘 갖춰진 병원에서 그리고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으시고 밝은 세상을 만나시길 기원합니다.